자, 이제 16번부터 25번까지 나머지 1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도 기회비용이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물가상승률은 연 3%이고 은행은 매년 4%의 이자를 지급하고요. 이 상황에서 해남이는 100만 원을 예금하지 않고 그냥 보유했대요. 그러면 일단 이자율이 4%니까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4만 원이죠. 정답 4만 원. 근데 정답 4번이에요. 근데 만약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물가상승률 이런 거는 계산을 안 하냐. 이걸 놓고 보더라도 물가상승률이 연 3%니까 매년 4%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 1%예요. 그래서 이거 1만 원 기회비용이에요. 게다가 물가상승률 이거는 한 3만 원이잖아요. 액수로 치면 두 개를 합쳐보잖아. 이것도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그 이자율만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을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 원칙을 설명한 자료에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이게 교과서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영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HR, 휴먼 리소스와 관련된 건데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 공정보상의 원칙, 공정인사의 원칙, 종업원 안정의 원칙, 창의력 개발의 원칙, 단결의 원칙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은 저희 교과서 내용에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그 모듈형 이론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를 보면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NCS로 보면 직무기술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 직무에 지원해. 그럼 그 NCS 기반 직무기술서에 보면 지식기술 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구하는 지식기술 태도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술 태도가 부합을 하면 또 그거를 고려를 해서 부합하는 곳에 배치를 하면 그걸 바로 적재적소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이 올바르지 못한 건데요.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개인이 보유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과학적 이런 게 아니에요. 회사의 그 직무상 요구 조건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부합하는 그런 상태로 배치가 됐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저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든 이해를 하시든 근데 나머지는 암기할 만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한번 더 훑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면 물적 자원의 관리 부족으로 보기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3번을 보세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 및 폭설. 이거는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더 뛰어넘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죠. 이건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근데 이거는 재해까지는 관리를 못 하더라도 재해 이후 신속하지 못한 복구 작업 이거는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재해에 대비한 관리 시스템 부재 이것도 관리상의 문제죠. 재해는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해와 관련된 복구 작업이나 그 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관리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5번은 원래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부족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9번. 시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일단 시간은 매일 주어지죠. 안 주어지는 사람 있어요, 매일?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흐르죠. 하루에 24시간. 저는 요즘 시간이 좀 아주 저한테만 좀 느리게 흘러갔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의 흐름 멈추게 할 수 없죠. 저 멈추게 하고 싶어요.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시간을 빌리거나 저축할 수 없죠. 시간은행이 있어요. 한번 시간은행을 만들어 볼까? 근데 불가능하죠. 시간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나? 이건 말도 안 돼요.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미음을 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디 있나요?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21세기는 디지털 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디지털 경제예요. 중간 상인의 역할이 감소하고 유통 과정이 단순화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금 막 직접 구매도 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필요가 줄어들죠. 시장 중심이 소비자 위주의 생산자 위주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반대의 상황이죠.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감소하죠. 우리가 꼭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무점포 창업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집니다. 작은 기업 이런 거 다 지금 뭐 사무실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무점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원관리 중에서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것도 3그룹 문제니까, 특히 자원관리가 3그룹 문제가 많아. 뭐 추론에서도 그렇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길고, 여기 보시면 독해와 그 다음에 추론, 뭐 계산 이런 걸 동시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패턴 3그룹. 이게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화장품 회사 영업 담당 A는 고객을 만나 구매 제품 사양 및 요구 조건을 듣고 조건에 맞는 제안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일단 아래에 부자재 단가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단가표니까.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여기 있어요. 고객님의 요구와 회사의 원가 관리 원칙을 모두 충족을 해야 돼. 이분 의견만 들어서는 안 돼. 회사의 원가 관리 원칙만 또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A가 제안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은, 그러면서 이제 고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화장품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뭐 여기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저도 화장품을 잘 모르는데 요런 거라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색깔 3가지가 있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제품 용기고 이걸 이제 박스까지 담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곳에서. 그러려고 그러면 요 포장재 있어야 되고, 그죠? 요 담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용기. 그 다음에 요거 색깔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담는 걸 또 접시라고 하더라고요. 접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화장품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고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음영 컬러, 무펄색조, 펄색조 3가지가 하나의 용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섀도우 하나의 용기. 이 하나의 용기 안에는 접시 지금 3개 담겨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접시가 3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용물 용량은 1.3이든 1.5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크면 좋겠죠. 고객님은 1.5g. 당연하지. 더 많이 들어있는 걸 원하겠죠. 그 다음에 제품 용기와 블러셔는 반드시, 요거는 반드시가 들어가 있네요. 무조건. 이거는 타협이 없어. 근데 1.3이나 1.5든 상관없대. 1.3해도 되고 1.5도 돼. 근데 용기하고 블러셔는 반드시. 국산이 아니면 안 사겠다는 거예요. 제품 용기의 뚜껑은 제품이 보이도록 투명하면 좋은데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반드시는 아니야. 그렇지만 투명한 것이 좋다는 거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야, 답 찾았다. 1.3과 투명. 그래가지고 2번을 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고객님의 의견만 받아들인 거야. 만약에 회사 원가관리 원칙까지 그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도 1.3에 투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답이 맞는 거니까. 그렇지만 꼭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고객 그 원가관리 원칙까지 생각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포장재는 제품 보호를 위해 150g으로 무조건이네요. 이거 무조건. 그리고 6,000원에 구매했다.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요것만 맞으면. 그리고 회사는 또 뭐라고 했냐면 제품당 인건비 700원을 반드시 이것도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회사 수익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니까 판매 금액의 20에서 25%.
6,000원에 팔면 회사 수익은 20%에서 25% 사이만 남으면 돼. 그게 얼마예요? 6,000원에 팔아서 20%가 남는다. 1,200원이죠. 25%가 남는다. 1,500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가를 얼마로 하라는 거예요? 4,500원에서 4,800원 사이면 수익이 이 정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6,000원에 사겠다. 회사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4,500원, 4,800원 사이면 납품에 6,000원 붙여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 수익률이 지켜주는 한에서는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래요. 어쨌든 20에서 25% 사이에만 들어올 수 있는 거면 고객님이 더 만족하는 조건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인 걸 먼저 구해야죠. 무조건. 고객님과 회사가 무조건이라고 한 거. 그게 뭐가 있어요? 자, 일단 제품 용기하고 블러셔가 있어요. 제품, 용기, 국산, 그 다음에 블러셔도 국산, 그 다음에 또 포장재 150g, 그 다음에 인건비 700원.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 제품 안에. 그러면 제품 용기 국산, 뭐뭐 있죠? 제품 용기 국산이 투명하고 불투명해서 1,500원짜리가 있고요. 1,400원짜리가 있어. 여기에다가 블러셔 국산, 블러셔 어디 있어요? 국산은 300원이네요. 둘 다 300원. 에다가 150g, 150g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요거 200원, 둘 다 200원 붙는 거예요. 에다가 700원 이거 붙여야죠? 그러면 요거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있다고 해서 제품이, 완제품이 나온 건 아니야. 그럼 이제 나머지 뭐 있죠? 우리 용기 지금 계산했고요. 블러셔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포장재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나머지 이거 남았어요. 그러면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내용물은 1.3하고 1.5가 있잖아요. 내용물은 1.3일 때는 어떻게 되죠? 요걸 다 더하는 거야. 얼마죠? 1,200원, 1,700원에다가 얘는 지금 3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300원 하면 2,000원. 1.5g일 때는 얘를 다 더하면 1,400원에 2,000원에다가 요거 3개니까 2,300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품과 관련된 종류가 4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봐야지. 얘랑 합치면 하나의 완제품 나오죠? 또 얘랑 합쳐도 하나의 완제품 나오죠? 얘랑 합쳐도 하나의 완제품 나오죠? 얘랑 합쳐도 하나의 완제품이 나오죠?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즉, 얘를 다 더하면 얼마죠? 요건 2,700원. 2,700원. 얘를 더하면 얘는 2,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4,700원짜리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5,000원짜리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4,600원짜리 하나 나오고 얘랑 더하면 4,900원짜리가 나오는데 이게 원가야. 원가가 4가지가 나온 거야. 그 중에서 회사에서 원가는 요 사이에 들어가게 하려면 그러니까 얘하고 얘예요. 4,600원하고 4,700원이 회사가 원한 원가 안에 들어오는 2가지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회사 수익률이 지켜주는 한 4,600원이나 4,700원인 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래요. 이 얘기는 뭐죠? 고객님께 더 드리고 회사가 덜 남기는 거예요. 원가에 좀 더 넣어드리는 거야. 회사가 좀 덜 들어가고. 그게 이거잖아요. 4,700원. 4,700원인 게 뭐하고 뭐였죠? 4,700원이 얘하고 얘였나요? 얘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용기 국산 이거하고 1.3g하고 요게 뭐였죠? 1,500원이 투명이었네요. 투명하고 1.3g 이렇게 됐네요. 투명하고 1.3g. 그래서 1.3g하고 투명. 진짜 그랬네요. 요거대로 아까. 맞죠? 그죠? 22번. 다음 자료에서 한국신문이 동규에게 제시할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신문사가 있어요. 근데 구독자 수가 1명일 때는 광고 수입이 1만 원인데 6명일 때는 16만 원이 들어와. 그러니까 구독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겠네요. 2개 신문이 있어요.
한국신문과 개발신문이 있는데 두 신문사의 비용 구조는 동일하며 신문을 추가로 한 부 인쇄하여 배달하는데 월 2만 원의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고려할 때 이런 건 고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비용이 드는 거니까. A국 국민이 한국신문, 개발신문의 구독에서 느끼는 가치는 월 2만 원으로 이것도 동일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계산할 때 고려 안 해도 돼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신문과 개발신문은 각각 5명과 3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대요. 구독자 수에 따른 월 광고 수입은 다음과 같대요. 그러니까 한국신문은 현재 5명이야. 그래서 얼마냐면 광고 수입이 11만 원이에요. 개발신문은 3명이고요. 3명이죠. 3명. 3명이고 광고 수익은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쟁하고 있어. 동규를 구독자로 지금 비구독자거든. 동규거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국신문하고 개발신문이. 저희 신문 좀 봐주세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구독료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 달 후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신문보에 관여 두 신문사 모두 종이신문 사업을 접을 거거든요. 구독료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도 끌어와야 돼요. 물론 경쟁이 없으면 구독료 받아야죠. 2만 원 주세요. 한 달치 2만 원 주세요. 그래야 되겠지만 구독료를 안 받아도 자 늘어나. 한국신문 같은 경우 동규가 가입하면 6명이 되는데 16만 원이 돼요. 5만 원이 늘어나네. 개발신문은 4명이 되면서 7만 원. 둘 다 얘가 구독료를 안 내도 뭐 이렇게 추가 비용이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뭐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냥 얘한테 구독료 안 받아도 광고 수익이 늘어나. 괜찮아. 그러니까 얘한테 무료로 줘도 돼. 그럼 여러분들 입장이면 한국신문, 개발신문이면 무료라 그러면 뭐 어떤 걸 구독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나는 개발신문을 선택을 했어. 그럼 한국신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걸 놓치는 거냐? 5만 원이 늘어나는 걸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건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플러스 5만 원이 느는 거고 얘는 플러스 3만 원이 느는 거예요. 얘는 5만 원, 얘는 3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신문의 구독자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이면 똑같이 무료를 제시하겠어요? 무료를 제시하면 개발신문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고 수익이 한 명 하면 더 늘어나잖아요. 얼마가 더 늘어나죠? 2만 원을 우리는 더 받아가잖아. 무료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2만 원을 그냥 이 사람한테 주는 거야. 2만 원 드릴게. 그래도 경쟁관계라 개발신문에 비해서 손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처음에 헷갈리더라도 내가 구독자 입장이다. 내가 이 신문을 파는 사람이다. 구독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다. 양쪽을 다 생각을 해보면 3번이 아주 쉽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을 보면 2020년 하반기에 해외 연수를 보낼 직원을 선발하고자 한대요. 신청자는 가불병정 4명이고 이들에 대한 정보는 다한 것 같은데 뭐 근무 경력, 포상, 그 다음 외국어 성적 이런 것들 다 해서 점수를 매기나 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전력공사를 다니고 있는데 해외 연수를 보낸다 그러면 그냥 너무 가고 싶겠죠.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회사에서 월급과 거기에 있는 숙소와 교통비 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거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과 같이 가면 자녀들한테 뭐 글로벌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뭐 그때 되면 코로나도 사태도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발 기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도 한번 저기 응모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봤더니 선발 기준이래. 외국어 성적, 근무 경력, 포상 성적, 포상 걔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또 근무 경력이나 포상, 근무 성적, 외국어 성적 각각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불병정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 4명의 현황이 나와 있죠. 현황이 나와 있고 이건 선발 기준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럼 이 사람들 점수 매겨봐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선발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 자 일단 표를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다 들어가는 게 외국어 점수, 근무 경력, 근무 성적, 포상 다 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가불병.
정은 왜 빠졌죠? 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다만 근무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만 선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정은 근무 경력이 3년이라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보고 여기다 또 정까지 해서 이거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현행과 개정이 있네요. 자, 일단 외국어 점수 갑 한번 봅시다. 갑. 외국어 성적은 갑과 을이 만점 대비 50%래요. 그러니까 현행은 30에 50%니까 15, 둘 다 15. 개정은 50점인데 마찬가지로 50%니까 25, 25. 그 다음에 병은 만점 대비 80%래요. 38, 24. 개정은 58, 40.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가야 돼요. 이것도 3그룹 문제예요. 나중에 이런 것도 밀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근무 경력을 보면 근무 경력은 15년 이상이 만점 대비 100%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30년이야 갑. 그러니까 만점이지. 만점 40점. 개정 20점. 됐죠? 을은 어떻대요? 을은 20년이야. 근무 경력이. 20년은 어떻게 된대요? 15년 이상이니까 얘도 똑같네. 40점, 20점. 병은 10년이니까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만점에 70%. 47, 28, 27, 14, 28, 14. 됐죠? 제가 여기 좀 써가면서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추론이나 수리하면서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막 여러 가지 색깔도 들어가고 뭐 글자도 겹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표로 한 거고요. 근무 성적을 보면 근무 성적은 을만 만점이래요. 근무 성적 을만 20점, 10점. 그리고 갑병정 세 사람은 서로 동점이라는 사실만 있어요. 그죠? 근무 성적. 그런데 근무 성적은 X라고 놔봐요. 갑병정을. 갑하고 병을 이제 정은 뺐으니까. 근무 성적은 모르잖아. X고. 자, 현행은 X인데 개정은 어떻게 됐어요? 근무 성적은 20점 주던 거 10점을 줘요. 그러니까 개정은 반을 줘. 그렇기 때문에 2분의 X, 2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상 봅시다. 1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은 3회 이상이 만점 대비 100%. 2번 받았으니까 2회까지는 50%예요. 그러니까 5점, 10점 이렇게 되겠네요. 을은 4회를 받았으니까 만점이죠. 3회 이상이니까 10점, 20점. 병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빵점. 그러니까 이 개를 내보면 60 더하기 x, 55 더하기 x 분의 2, 85, 75, 52x, 54 더하기 2분의 x. 자, 여기에서 저 x를 지금 을이 맞은 을은 근무 성적에서 20점을 맞았잖아요. 20점, 10점. 그러니까 x를 최대 20점이라고 놔봐요. 그러면 80. 얘는 65, 85, 75, 얘는 72, 얘는 64. 결국 X가 아무리 20점이 되더라도 만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현행이든 개정이든 을 점수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돼요?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개정 기준에 의한 선발자가 달라요? 아니, 현행이든 개정이든 을이 선발돼요. 여긴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을이 선발된다. 정은 근무 성적 때문에 탈락했어요? 아니잖아요. 요거 근무 경력 때문에 탈락한 거잖아요. 을이 현행 기준에 의한 점수와 개정 기준에 의한 점수 차이는 10점을 초과해요? 아니죠. 딱 10점 차이죠. 초과가 아니죠. 만일 내 직원의 인사평가 점수가 모두 만점이라면 개정 기준에 의한 선발자는 갑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게 이거잖아. 이거를 20점 만점으로 놓고 봤어도 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두 문제죠. 24, 25.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A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계획인데 계획에 따르면 A, B, C의 세 가지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각 노선의 총 길이 여기 있네요. 10, 20, 15. 얘가 제일 길고 터널, 교량, 일반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일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일반은 몇 킬로입니까? 10에서 이걸 빼면 6.4. 20에서 1 빼니까 19. 여기 6.4, 19. 그 다음에 15에서
4.3을 빼니까 10.7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옆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회적 손실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손실비용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터널은 A 같은 경우는 왜 1050이 나왔죠? 터널은 500억 원이에요. 500 곱하기 2.1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교량은 300 곱하기 1.5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일반은 100 곱하기 일반 구간은 100이니까 여기에 6.4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 세 가지도 BC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 손실 비용은 여기 12, 9, 10 이렇게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손실 비용은 구해야 되는데, 자, 10kg당 300만 2천 원이래요. 그럼 여기는 10kg니까 그대로 60. 여기는 지금 20kg니까 2배, 120. 여기는 15니까 1.5에서 9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건 다 계산했어요. 자, 이제, 요거 합을 계산을 해보면 1500, 2140.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B는 2400. C는 얼마입니까? 75, 84, 9, 15, 1070 하면 266이네요. 266. C는 2660. 아, 이런 거 암산으로 좀 멋있게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사회적 손실 비용은 A 노선이 제일 적나요? A 맞네요. 여기 지금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1번 맞아. 건설 비용만을 고려할 경우 A 노선이 2140, 2400, 2660 중에 A 노선이 최적이야. 맞아. 싼 거니까. 환경 손실 비용과 사회적 손실 비용의 합이 가장 많은 노선은 두 개 더하면, 요거 지금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9회가 제일 많아. B 노선이 제일 길지만, 제일 길죠. 건설비와 환경 손실 비용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2520, 얘는 확실히 얘가 작네요, A가. 그러니까 얘는 안 맞아요. 세 노선의 건설 비용의 합은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7천억 원 넘죠. 이거 맞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이거 역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건설, 이걸 이제 다 하는 거야. 아까 그 합이 뭐뭐 나왔죠? 합이 2140, 2400, 2660. 2140, 2140, 214, 아니, 다시 해볼게요. A는 2140, B는 2400, C는 뭐였죠? 2660. 이거에다가, 환경 손실 비용, 사회적 손실 비용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요걸 다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것까지. 그럼 72.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되죠? 곱하기. 몇 년? 12년 동안 12. 얘하고 A하고 지금 C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 계산이네요.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시면, 요게 나올 거예요. 6576. 이렇게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 능력, 2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